자, 리플이 SEC가 법원에 제출한 그 2조 6천억 원의 벌금령 있죠. 그것에 대한 이제 답변서를 오늘 제출할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SEC가 일전에 그 리플한테 그 2조 6,800억 원이나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기관에다가 판매한 것은 이제 증권이다라고 작년 7월 13일 날 토레스 판사가 이제 판결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물어야 된다 했는데 SEC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벌금령 이거를 요청을 했어요. 자, 따라서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22일. 이제 미국 법원에다가 그 SEC가 이제 벌금령 이거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시장 분위기는 어떠냐면, 리플의 변호인들이 여기 엄청나게 이제 반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2조 6천억 원의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죠. SEC가 이제 이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2조 6,800억이라는 게 그게 보통 돈입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상식 밖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흥정을 하는 거죠. 원래 흥정을 할 때는 처음에 많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좀 깎고 해가지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원래 심리학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해고를 말한 뒤에 좌천은 가벼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먼저 해고하겠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어디 이제 좌천을 하잖아요. 그럼 그 좌천이 가벼운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2조 6,800억 원 정도를 때려놔야, 그렇게 요청을 해놔야 나중에 한 1조 정도라도 거둘 수가 있다라고 SEC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얄팍한 거죠. 얄팍한 인간의 심리가 이런 그 벌금령을 때린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인간관계 행위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이 이제 통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얄팍한 술법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리플의 그 변호사 알데르티라는 사람은 SEC가 이제 항소한 거, SEC가 고발한 회사들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그런 문서들을 첨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SEC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도록 발생하지 않는 이상 SEC가 리플한테 이제 벌금령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따라서 이제 이 리플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이제 고의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SEC가 이제 이렇게 2조 6,800억 달러나 이제 이렇게 벌금령을 주장한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리플이 이렇게 반대 답변서를 이렇게 이제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요, 이제 SEC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5월 6일까지가 SEC가 이제 답변 문서를 제출하는 기한이라고 그래요. 5월 6일이라고 해도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5월 6일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올 것이라고 봐요. 리플과 이제 SEC의 소송건이요.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또 XRP의 리플 XRP의 폭발적 가격 상승이 임박했다. 그런 또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리플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못 올랐다. 이게 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리플 CTO라는 사람 있죠. 최고 기술 책임자라는 사람은 또 트위터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대요. 리플 가격이 못 올랐다고 엄청나게 이제 그 비난들을 하지만 사실 지난 7년 동안에 이제 1500%나 상승을 했다라고 반박을 했대. 1500%면 15배, 16배 이렇게 되죠. 근데 7년 동안 16배면 그렇게 많은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올랐던 것까지 합치고 다 이렇게 하면은 이보다 훨씬 더 올랐죠. 자, 근데 그렇게 이제 반박을 했대요. 자, 이렇게 트위터에 이렇게 반박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건 이제 리플 XRP가 이제 못 올랐다. 이게 뭐냐. 맨날 가격이 떨어지고 이 얘기 한 사람은 언제 리플을 이제 산 사람이냐면, 리플 이제 사상 최고치 갔던 때 있죠. 3.8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하죠. 거기에서 이제 바로 하락한 지 얼마 안 되는 2018년 1월. 그러니까 최고 꼭지점 근처에 산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가지고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리플을 비난을 하고 이렇게 가격도 못 오르고 맨날 떨어지기만 하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 많죠, 한국에도. 최고점 근처에 샀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기간 많은 세월들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최고점 근처에 사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도대체 몇 년이나 들고 있는 것이냐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근데 리플 CTO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가격에 샀으니까 당연히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떨어지는 그 세월들을 이제 감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리플 CTO도요. 저도 그런 얘기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주요 매체에서 그 폭발적 상승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또 이유로는 이제 소송이 이제 막바지에 임박했기 때문이죠. 소송이 결론이 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20억 달러 SEC가 요청한 20억 달러요. 이제 그에 대한 이제 판결도, 결론도
다음 달 5월 6일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 자, 그렇게 이제 결론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게 되면 리플에게 이제 유리하게 결론이 나든 아니면 리플에게 이제 다소 불리하게 결론이 나든 어떤 결론이 나든 이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이 불확실성이 일단 거쳐야, 그러니까 이제 사라져야 그다음부터 이제 뭔 일이 일어나요. 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말이죠. 이제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그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이제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잘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 좋은 쪽으로건 나쁜 쪽으로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이제 그러나 이제 리플과 SEC 사이에는 이제 어떤 나쁘게 이제 결론이 나오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이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리플에게도 좋고 이제 SEC에게도 뭐 별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제 그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 대선 얘기는 제가 많이 드렸어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가 이제 그 리플과 SEC 간의 소송 사안을 나쁘게 끌고 가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리플 코인이 앞으로 이제 뭐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그 리플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스테이블 코인 건 때문이에요. 리플 CEO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2028년까지 3,853조 원의 수익을 거둘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이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그런 코인이죠. 지금 여러분 그 해외 거래소 이제 거래하다 보면 USDT 있죠. USDT가 바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USDT 말고도 USDC도 있고 뭐 몇 개 있지만 USDT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일 거예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자, 근데 리플 CEO가 이제 바로 리플에서 그렇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할 것이다.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리플 CEO가 일전에 말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리플이 이제 리플 금융망과 리플 XRP의 보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대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그 탄생함으로 인해서 리플에서 이제 이걸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리플 XRP도 함께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뭐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죠. 리플에서 만들어내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리플의 주요 코인인 리플 XRP는 정확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XRP를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리플 CEO는 뭐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리플이 이제 2028년까지 2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약 3,852조 8천억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대요. 엄청난 돈이죠. 3,852조라는 게 이게 지금 이 상상이 가는 돈입니까 이게?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리플 XRP는 그 여러 가지로 지금은 당장 이제 리플 XRP가 다른 코인들 다들 잘 오르는데 리플 XRP만 좀 잘 못 오르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낭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이제 리플 XRP는 엄청난 저는 그 상승을 하리라고 봐요, 여러분. 자,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여러분의 책임하에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시고요. 투자에 또 이제 몰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몰빵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 종목을 오랫동안 들고 있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몰빵을 다 해가지고 뭐 이 리플이 혹시라도 잘못되게 되면은 뭐 완전히 인생이 막 자기가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진다. 뭐 그런 정도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면 불안해서 오히려 리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또 투자는 모르는 거예요. 투자는 아무리 뭐 그 종목이 유망하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투자를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잘못돼서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그런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가진 재산의 일부만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코인에서는, 그러니까 암호화폐에서는 비중이 이제 다른 코인보다는 이제 리플 비중이 제일 크기는 해요. 그렇긴 해도 그 제 재산의 이제 아주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리플이 설령 잘못된다고 해도 제가 무슨 인생이 뭐 크게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뭐 이제 그런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비중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무리가 되는 그런 금액이면 안 돼요. 이거 참고하세요, 여러분. 리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가격을 향해서 줄기차게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